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김희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동석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국제교육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국제문화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 중 추정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예산서 76쪽입니다. 당초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회복 유도를 위해서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1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억 6,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사업 설명서 보고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어차피 지형이 구각 대제조는 이제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관점이겠지만 지형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늘 이제 동양의 베토벤이다 막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인 거예요 보시기에? 관점의 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국악의 그 선구자인 거는 뭐 국악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전 국악 그 이제 이게 이제 예술인들 보면은 전그 계보의 어떤 그 알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결론에 그 말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하와이에서 이렇게 이제 말년을 보내셨지만 어떻든 간에 그 국악에 있어서는 근대 국악에 있어서는 선구자이고 한국 국악을 상당한 부분까지 반열에 올려놓은 건 사실이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지영희 선생님이 우리 평택 보승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의 어를 좀 업적을 되살려서 우리 평택 특히 이제 우리 평택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기존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시설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그 고양을 시켜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평택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걸 알리려고 저희도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영이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네.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상대적으로 국악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악경연대회 현장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유소년부터 작년부까지 다 참가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 얘기가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과 평가는 상당히 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 비해서 좀 우리가 시가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체계적인 것들이 좀 덜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스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묻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평택 관광단지도 이제 개발하면서 지형에 대한 것들을 한쪽으로 해서 이제 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좀 확 좀 띄울 수 있는 좀 평가가 좀 확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어쨌든 나름대로 좀 다양한 형태로 해서의 지형에 대한 평가와 같이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그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이 국제문화 전체 예산 640억 정도 되는데 예. 우리 평택 전체 예산 중에서 국제문화 예산 포지션은 3.0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 근데 저희 국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의 어떤 삶과 시민의 어떤 뭐 행복한 그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이런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국제문화 예산이 한 6%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야 그래도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과감히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좀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그 겸허히 생각하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확장성 있게 노력을 해서 뭐 더 알리도록 지역 선생님을 더 알리고 해서 우리 평택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걸 더 좀 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과거에 20만, 30만 대가 아니라 지금 한 거의 60만 대 가면 새로운 사람 유입했으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평택 시민조차도 또 지영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분도 많을 수도 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도 좀 시민부터 더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지영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가 77년도에 시작을 해서 예. 어떻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뭐 구상도 되고 실시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평택 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지영이 후하고 우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저기 8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거 어차피 저희 지역의 사업이라 이 예. 체험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 8,8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거는 당초에 그 주차장 부지가 단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 얘기했던 이 사업을 7억 5천에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차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마을 쪽에 거실이 이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단체를 좀 낮추고 한 1m 정도를 낮추고 여기에 외곽으로 펜스를 설치를 해서 사생활 보호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하고 수도사하고 계속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합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번에 8,8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요. 처음에 그 설계할 때 원래 그걸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 예산이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예산 문제보다 그거를 이제 치환을 다 이제 평범하게 같이 이전 해달라는 거였는데 예. 그렇게 그게 되면 문제가 예산이- 아니고요. 예, 예산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위쪽으로는 예, 큰 암석이 있는데 예, 암석이 어디까지 멈춰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당초에는 하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요구가 돼서 그래서 협의가 저희가- 된 거예요? 예, 예. 아니 왜 그러면 그게 원래 처음 설계 계획할 때 이제 저희도 가서 이걸 차라리 맞춰서 그러니까 낮추려고 하니까 뭐냐면 또 남쪽은 또 반대로 벽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원 상태로 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거죠. 예, 합의해서 이렇게 그 펜스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 8,800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착공돼 있는 상태고 그 완공은 언제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뭐 작년에 9월달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완공은 제가 요 추가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죠? 추가로 어차피 그것까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저희 하시. 지금 이제 동절기라서 저희가 한 1월 18일경에 공사 중지를 한 상태고요. 예. 거기 더불어서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제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예. 겸사겸사 해서 이제 그 공사 중지가 돼 있어서 약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두고 당초에는 한 6월 24일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거기에 조금 더 좀 감안을 해가지고 7월 안쪽으로는 끝낼 예정입니다. 아 그때까지요? 네. 하여튼 뭐 좀 해서 하여튼 예산 다 확보된 거 하니까 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저기 12페이지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요구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태양건설사나 10개사로 구성된 태양건설사나 컨소시엄하고요. 예. 5개사로 구성된 한진중공 컨소시엄이 기술 입찰이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2월 예. 8일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설명회가 끝나서 이제 2월 24일 날 그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3월 한 11일 정도가 되면은 그 시행사가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아 여기요. 예.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10월까지 실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금년 9월 경우에는 1차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공개 40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2025년 한 말이면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2025년이요? 공개 40개월입니다. 하여튼 뭐 다 이게 그 기술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유찰이 됐던 거거든요. 예. 당초에 저희가 이제 1,155억을 요구를 했다가 이게 이제 94억에 이게 저희가 돼가지고 기술 입찰이 돼가지고 한 101억 정도가 세이빙돼서 91.1%에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정도 규모 짓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정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대구 현장이 1,315석, 소규 현장 323석, 기타 인전 전시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는 건데 이 정도의 예술 전당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톱10 안에 들어가는 공연장입니다. 하여튼 뭐 잘 좀 해서 뭐 어쨌든 문화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아마 이 평택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명소가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추경에 우리가 3억을 이제 저기 했던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평택관광단지에 그러면은 20만 평을 개발을 할 때 우리 여기에 어떤 앵커 시설, 다시 말해서 이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 어떤 핵심 시설을 전 만들 것이냐 해서 전 기본 용역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포레스트홈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쉽게 설명드리면 수목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반비치라는 거는 도시 인공 뭐 해변으로 보시면은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 복합문화공원은 K위브라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문화센터로 보시면 되는 공연 같은 거를 하나의 문화센터로 보시면 되는 건데 저희가 이게 이제 국비가 625억에 대한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평택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그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용역 보고에도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 3억이 이제 그 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기 하고 했던 그 용역 그거는 기본 구상 용역이고요. 그 용역 이후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로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고 예, 기재부에서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가 625억을 받아와야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평택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그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는 계속 실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이 용역 가지고서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려고 하는 이게 건데 용역이 이제 기본 용역이 나와. 그래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도 이번에 이제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2월 말부터. 그거하고는 3월 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보상이 돼서 그 안에 이 사업들이 이제 안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커 시설로. 예. 근데 이제 지금 3억을 용역을 주어서 쉽게 이제 예산까지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이제 3억을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가능성들은 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건 사업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 하면은 아니 안 사업을 되죠.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네.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이제 한류 복합문화센터하고 시상연장 이렇게 가든 형태로 해서 요 사업을 630억 정도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 용역사가 이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예산은 이미 이제 기존에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예. 예산은 국비로 예, 확보가 예. 돼 있는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구체적 사업이 진행이 돼야 거기서 예산을 예,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돈 준다고 그랬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앵커 시설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용역을 줘서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데 제 얘기는 요 가능성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보는 받아와야죠. 거예요? 당연히 받아. 저희 평택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돈인데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12로 반영한다라고. 이번에 지금 요 지금 지난번에 용역 설명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 안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앵커 시설을 확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 지금 실무협의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쨌든 평택 관광단지 보상하고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신호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작업이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잘못했다가 이제 이 사업들은 가지고는 예산도 못 받고 해버리면 또 낭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좀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좀 잘 받아서 좀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 좀 있으면 나중에 예, 과장님이라도 예, 좀 예. 하셔서 좀 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예, 설명드리도록 예, 저희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거고 해서 좀 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 지금 사실 이제 체육 시설들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중만 처리장을 포수를 가봤더니 거기는 또 축구장하고 막 그런 시설들은 다 있는 거예요. 부지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이제 모자라는 체육 시설들을 지금 이제 하숙가나 이런 데들은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 같은 거를 좀 이제 체육과에서 좀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과도 뭐 예산이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육 시설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숙가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점이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데들 거를 좀 아예 체육과가 좀 받아서 체육 시설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저 진이 하수처리 하수처량도 관리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신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체육 시설은 뭐 지금도 공원과도 하고 있고 하숙과도 하고 막 했는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체육 시설팀에서도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또 확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다 시민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지금 안중 레포츠 공원 지금 건설이 이제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건. 지금 이제 저희 1단계 확장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1단계 확장 공사에 따른 그 보상비를 이제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예산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럼? 어떻든 간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뭐 이해 추경이라도 그 1단계 확장 공사에 따른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1단 2단계 나눠져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1단계, 그렇죠. 1단계가 지금 1단계 예산이 주차장 보상비- 뭐 그런 부분이고요. 2단계는 저 뒤에 있는 그 축사까지 예. 다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 뭐 보안 해고 뭐 이 얘기 들었던 것 그런 같은데.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예. 1단계는 됐고 2단계에서 그쪽에 도로 옆에 있는 카센터나 묘지 관련돼서 예.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그 최종 결정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그거 이제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 검토해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그거 나왔어요. 그 1단계 그러면 사업이 언제쯤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계획은 올해 원래는 했었는데요. 보상이 좀 늦어져서 내년 정도까지 완료하고 이해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예. 좀 확보하려고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민원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쉽게 이제 운동장을 지면 체육관을 이렇게 축구장이라는 걸 지면 축구장만 달랑져 놓으니까 또 거기에 뭐 동호회도 있고 뭐 다 와서 활동하려다 보니까 라카룸 하나 없고요 샤워장 하나 없다 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 돼 갖고 이제 간이 건축물 세우고 막 그러니까 아예 우리 설계 단계부터 아예 뭐 좀 동호회 사무실부터 해서 뭐 샤워 시설부터 라카룸 이런 것들을 좀 아예 기본 시설로 좀 계획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또 네, 뭐 좋으신 국장님도 말씀. 그렇고 예. 과장님도 그렇고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설계할 때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예, 관리동을 건축하는 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39페이지예요. 마지막인데 그 역도 대회 관련해서 이거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산도 다 그 뭐 저희가 국비, 노비도 다 확보했고요. 저희 시비도 다 확보했고 예산도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들려보니까 거기 이제 준비위원회도 와서 와 있고 예, 조직위원회 나름-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체육관도 좀 이제 안중 출장소에다 이제 이전해가지고선 주민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민들이 되게 막 체육관도 모자라고 막 그러니까 또 요새는 또 들 실내를 또 많이 원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쓰게 해달라고 민원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주고 싶어도 네. 받는 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받는 쪽에서 또 그거를 주게 되면 받는 쪽에서는 또 인력을 또 이제 요구를 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그 뭐 안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송탄이라든지 서부 뭐 북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이라든지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과감히 이양을 해줘야 맞는데 그런 인력 부분 문제, 관리 인력 부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지 뭐 저희가 뭐 그거를 다 저희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게요.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번 대회 끝나고 나면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전에도 빨리 좀 저기 해서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쪽에서만 그냥 오케이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다가 예, 그 계약직으로 해서 2명 지금 채용 의뢰하고 있는데 예. 거기 아직 좀 접수율이 좀 낮아서 아니, 그 빨리 조금- 해야지. 아니 수백억 들여가 그거 예, 들여가 그래서 지어가지고 돈 좀 모자라서 이게 인력만 시민들 못 쓰게 확보되면 된다고 바로 이거 말이 안 안출로 되죠. 이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예, 빨리 좀 서둘러서 해서 예, 예.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어쨌든 역도 대회도 잘 좀 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규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 지형이 부각되던 예산이 이 본 예산을 세우고 지금 추경에다가 지금 아직 집행도 안 했을 텐데 뭐 급해서 추경에 벌써 올려요? 먼저 번에 삭감됐었던 거 일부분? 삭감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9,500일 요구가 됐던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이 예산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8천만 원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500만 원이 꼭 필요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을 좀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굴을 좀 파셨다 그 얘기죠? 그렇게 예. 아니 그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뭐 아직 집행도 안 했을 텐데 모자라다고 추경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이정환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각종 뭐 방송 매체 뭐 종편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 보도 편성이 됐든 간에 방송에 나가본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악 전공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니들 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 실린 거라든지 뭐 그 고전을 그 국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대.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무슨 뭐 이게 정설이 아니고 학교에서 또 그 국악계 어떤 계파 때문에 밀려나서 새롭게 조명을 못 받으시는 분이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각종 그 방송 매체에서도 이런 거 발굴하려고 뭐 지들도 보도하려고 뭐 찾으려고 발굴하려고 막 저도 몇 번 전화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왜 한 번 그런데 그 조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만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만 사랑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게 학계나 국악계에 재평가 되셔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국악계라든지 우리 지역에 다시 조명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저는 볼 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열심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다시 한번 재평가돼서 우리 국악의 어떤 선구자라는 것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거 저는 기존에는 이 국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서 누가 볼게에 밤 12시에 국악 한마당이라고 해서 KBS에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국악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뭐 밤 11시 반 12시니까 국악 한마당이라고 그래서 그 TV에 30분인가 시간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뭐 국악도 국악이지만 여러 가지 그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걸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악계에 한 획을 긋는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런 데서도 국악계에서도 조명이 되셔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뭐 이게 7대 때부터 느닷없이 부각이 됐어요, 이분이요. 그죠? 그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공재광 전 시장 때 느닷없이 이분을 발굴해 가지고 이분을 이제 띄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중앙대 총장을 지낸 국악의 명인 그 박범은 총장도 저희가 이제 직접 두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계보를 잇는 그 후계자거든요. 그분들이 예. 그분들 바로 밑에 후계자들인데 네.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우리나라 국악 발전의 그 국악의 선구자이면서 이분이 그 이제 아까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기들 그 끼리의 어떤 뭐 그런 분쟁에 여기서 배척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뜰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평가돼서 진짜 어떻게 한국 국악의 그 재조명될 분이라는. 근데 걸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국악계에서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평택에 나온 국악의 명인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이라고 그래도 국악계가 명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또 현존에는 국악 그 학계가 됐던 국악계가 됐던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뭐 지금 열심히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이게 벌써 몇 년째 이거 가지고서 정통성 논리에 이거 계속 물고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지. 예. 위원님의 그 깊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6쪽의 평화예술 전당 건립이 어떻게 이번에 경정에서 예산을 많이 잘라내요? 무슨 저기 예술전당. 예. 이런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월에 예. 그 국비 신청할 당시에는 올해 그 공공사가 좀 착수되지 않을까라는 걸 감안을 해서요. 제가 한 50억 정도를 중앙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작년에 입찰 과정에서도 계속 유찰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겹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좀 늦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선 시공분 공사도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50억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좀 명확해지다 보니 한 40억을 감액해도 되겠냐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40억입니까 그럼 이거? 예. 마이너스 국비 반납입니다. 다시 반납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저희가 페널티 맞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정상의 이거 정액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올해 반납을 했어도 뭐 2025년까지는 이거 받아놓으면 올해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썼냐 안 썼냐 확인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예술전당이 출발을 할 때 이제 852억인데 예. 이 국비가 750억, 도비가 51억, 시비가 51억이거든요. 그래서 750억에 대한 국비 예산은 좀 픽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 받았던 것 중에서 40억을 문체부에서는 좀 집행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국비 받고 우리 시비가 얼마 이제 플러스가 됩니까?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 토탈 355억입니다. 355억이요?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단초에 이제 51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수지를 맞추려면은 1,500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추진했을 당시에 그 논리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끝내 이거 1,500석을 못 맞춘 거죠 지금 이제.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대공연장이 1,315석인데 이제 그 앞에 무대 앞에 그 피트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를 할 때는 오케스트라 이제 공연하는 그런 좌석까지 하면 1,400석은 나온 가변석까지 1,400석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1,500석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릴 때 1,500석을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상으로는 1,500석은 좀 어렵다. 차는 우리나라 정책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그 수준이나 이런 거를 어떤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력 능력 이런 걸 다 좀 감안을 해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좌석수를 잘라버려서 그냥 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먼 날 이거 불평이 또 이제 이거 그 당시에 이걸 했던 사람 우리 후손 후배들한테 비난 받을 거예요 아마 이거. 1,400석까지는 그거 하는 김에 그거를 그거 백성을 못했냐 아무도 모르는 분들 분명히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아마 이게. 예? 역사에 진짜. 그래서 얼마가 정액 맨초 예산액보다 얼마가 정액이 된 겁니까? 한 300억 정액이 된 건가요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300억 정도 정액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철근값이 뭐니 뭐 레미콘이 뭐 다 자재값 올라서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막 에스컬레이터 태워주고 그러면 아마 30~40%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근데 저희가 그 당초에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 기술 입찰하는 과정에서 101억 정도가 이제 세이빙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공사를 이게 이제 진행 에스컬레이션 ES를 태워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야지 그게 더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행정 절차상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기 원자재가 올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달 공급에서 원자재가 올라서 그런 거 뭐 방법 있어? 근데 이 금액에 맞춰서 하기야 뭐 이거 공사될 텐데 우리 국장님이나 전화 없을 거예요 아마 잘하면 국장님 딱 나가고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 이거 40개월이요? 책임 준공 40개월? 예, 그렇습니다. 40개월이면 한 50개월 가겠네요. 그죠? 동절기 공사 빼고 뭐 저거 늘어지면 또 이제 뭐 늦어지는 거고. 까지 감리까지 40개월이면 40개월 이내에 이 준공은 될 겁니다. 에휴, 그동안 이놈의 것 때문에 이게 벌써 얼마 늘어지게 된 거. 이게 3번 유찰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3번 유찰이. 예, 예. 그래도 이것도 뭐 이 예술의 전당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더구만요. 우리나라 뭐 업체들이 한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한 5군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쉬워. 그 새끼들은 계속 말 조심해 지금. 이게 또리야 이게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이게 업체가 갑이 되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그다음에 57쪽이에요. 관광가입니다. 내리 관광단지 미디어 아트 구축 사업. 이거 이제 뭐 상임위에서 뭐 의원님들하고 뭐 심도 있게 뭐 고민들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쪽에도 이제 뭐 비수산책 그래서 이제 이걸 주셨는데, 뭐 좋습니다. 뭐 지금 이게 어때 시대 흐름에 이게 콘텐츠에 탁 맞긴 맞는 것 같는데, 지금 저 에코센터에 이제 사파들이라는 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반은 다 결단 났어요. 예? 그 뭐 보수하고 쪽으로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유지 보수 비용이. 저희도 뭐 이 10억이 뭐 적다면 좋고 근데 크다면 이 사업하는 거 이거 용역비예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요? 네. 이 10억 가지고 돼요 이게?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지금 계획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1단계는 이제 금년에 이제 미디어 광장이라서 이제 15월까지 설치를 할 거고요. 2단계는 전 내년 이후에 미디어 플레이어 존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떤 빛과 스토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이제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1단계에서 10억이면은 사람이 오감으로 느끼는 미디어 광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리문화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또 바로 전 미군 부대 그 정문 앞에 위치해서 주한 미군 가족이라든지 미군들도 같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가 돼가지고 평택 우리 이제 그 안성천 평택 지금 뭐 새로 이제 뭐 평택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택강과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또 자전거 도로도 이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신규 사업 했는데 제가 뭐 초치는 소리 좀 할게요. 평택시 조명과 관련돼서 옛날에 송명호 시장, 뭐 김성기 시장님 계속 연결돼서 하는 사업 해놓은 거 치고서 지금 제대로 생존해 있는 게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할 때만 반짝하고 2, 3년 지나서 관리 감독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출장소 앞에 관광지구를 해가지고서 조명 바닥에 하는 거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 있나 한번 보셔봐요. 통곡천에 가서 한번 해놓은 거 살아나 있는 거 하나 있나 한번 보셔봐요.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 저희들이야 이제 뭐 어떻게 돼 천수직계 어떻게 되고 또 우리 국장님도 입증 있으면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저 후세들한테 비난 안 받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한번 이거 유주관리 저희가- 담당 직원들 바뀌고 쪽으로 하면은요. 유주관리 저 에코센터는 사파트 반이 다 나갔었어요. 뭐 그냥 뭐 뜨는 거 보니까 저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평택에 평채 빠지고 뭐 빠지고 그냥 그대로. 누가 하나 관리 감독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고장난 지가 언제 했었는데 이거. 이번 추경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강력히 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전 저희가 15억을 편성을 한 상황인데 한번 저희가 잘 그 이 비자산책 공원을 잘 조성을 예, 해서 이거 저기 포항 광양 쪽 가니까는 그 포스코 옆 벽에다가도 해놨더라고요. 바뀌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수 밤바다 이제 예, 밤에 이제 뭐 요트를 타고 나면 그 저 벽면 쪽이다 밑에서 그건 좀 여수 밤바다 건 좀 죄송합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솔직히 이거 말해서 같은 딴데 경우는 거보다. 전뭐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이 설계를 할 때는 그 전국에 있는 주요 시설을 다 벤치마킹을 예. 해서 좀 좋은 점만 장점만 좀 그 뽑아서 근데 이거 아마 그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 통화로 물어봤더니 이제 시설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대요. 그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예. 좀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억 가지고 이게 참. 그다음에 밑에 내리 캠핑장 위탁 운영비 경정 이것도 이거 저기 실행도 아직 안 했는데 추경에 바로 또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먼저 이것도 아까처럼 땅굴 판 거예요, 이것도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고요, 네. 위원님. 현재 그 청소하신 분이 주말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중까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일용직 인건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이틀만 전 토요일을 이제 청소를 했었는데 이거를 주 5일로 지금 변경을 코로나 해서 때문에 거기는 어때요? 이용도가 더 높아졌어요? 낮아졌습니까? 한동안은 이제 출입을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예, 운영을 지금 그러니까 그 코로나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뭐 문을 그리고 폐쇄를 했다가 아니면 뭐 일부 개장을 했다가 아니면 전체 개장을 했다가 막 이렇게 변경해 왔는데 내리 캠핑장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 개방을 하면은 이제 그 바로 그냥 그 예약률은 100%입니다 거의. 그때도 한번 뭐 거의 그 예전에 의원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이거 너 30만 원 좀 작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뭐 그 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을 좀 부득이 했습니다만은 인근에서 이런 그 공용으로 이렇게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거 지금 그 밑에 부분이 좀 됐습니다. 예, 그 밑에 것도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여기도 이제 그 진행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에 바로 2,200만 원. 밑에 것도 이제 알파 탄약 구분해 프로그램 연구사 이것도 느닷없이 또 웬 1,200만 원짜리가 이거 더블로 추경에 어떻게 더블로 들어왔어요 이건 또. 관광과장입니다. 예. 원효대서 체험관은 당초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해다가 저희과로 올해 넘어왔는데요. 예. 당초 수도에서에서 그 주민 상생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원효대사 체험관하고 좀 안 맞는다 성격이. 그래서 저희가 깎았었는데 이번에 그 원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해서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앞에 탄약고하고 이 부분은 본 예산 때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실링 때문에 부득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거기 담당 의원님이 계신데 거짓말이 진짜 알 수가 있지 안 계셔가지고 거짓말이 진짜 알 수가 있나 이거? 아니 그렇지 얘는 않습니다. 거짓말 아,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그 속기록에 나는데 거짓말 시켰습니까? 그다음에 58쪽에 뒤에 이제 아까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관광 그 평택호 그 도시공사 하는 사업 그거하고는 별도고 거기에 앵커 시설 부지에 뭘 담을 거냐라는 걸 이제 용역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기본 용역 때 기본 그 용역 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포레스트 홈하고 어반 비치하고 한류복합 문화공간이 이제 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 625개에 대한 거를 그 여기 했고 그게 620억 들어간 걸 국비로 준대요? 저기 위원장 특별법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산이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소음 방지 그거 외에는 없었던 걸 다 소진돼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620억 말고? 그럼 620억 남은 거 여기다 다 때려 박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650. 마지막에? 예. 나머지 뭐 관련된 예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당초에 평택구 관광단지 지역개발 사업비가 62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관리를 안 해다가 예. 이번에 공공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예. 문체부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산은 기재부에서 저 이거 국방부예요? 저기예요?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예요? 예, 이거는? 예. 2010년도에 이거 어떻게 숨어 있는 걸 몰랐지 이거. 어서 쳐나온 그러니까 거 이거 근데. 그때 들어보셨어요? 그때 사업을 하다가 2010년도에 그냥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예산을 그냥 사장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찾아서 이거 하자 625. 이걸 왜 기존의 기정 10년도 벌써 흘러간 세월이 있는데 이걸 왜 그냥 안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뭐이 평택구 관광단지 사업이 이제 계속 어쨌든 간에 뭐 진행하다가 늘어지고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홀딩 시켜놓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지금 실무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625억을 반드시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앵커 시설에 620억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사업이 될 텐데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과 공관노을 사업하고 우리 이제 지금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그럼 이거는 사업이- 앵커 시설이 순수하게고 평택구 관광 단지 그 섹터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섹터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만 들어가요? 예, 예, 예. 딴 데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그 섹터 안에. 다른 데 좀 할 데 없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여기 봐.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네. 이 사업이 그렇게 돼야 결과적으로 우리 이 앵커 사업하고 공간 노을 포구하는 지금 그 사업하고 그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그 사업 이게 다 같이 연계가 된다 그 얘기. 연계가 돼야 그렇게 돼야 거기가 하나의 완전한 이런 관광 섹터가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의욕을 가지고 좀 그러면은 적극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도시공사도 이 지금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 그 공사비가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그 사장님 뭐 분양가 뭐 300만 원 얘기하더니 지금 와서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뭐 1년 지날 때마다 말을 바꾸셔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앵커 시설이 훌륭한 시설에 들어가 준다면은 분양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죠. 그대로 지금 이 포레스트돔 같은 경우는 그처럼 수목원인데 대형 수목원이거든요. 이게 뭐 일반 작은 그냥 온실 같은 것이 아니라 네. 이 수목원이 2,400평이니까 2,300평이 수목원이 되는 거니까 엄청 큰 수목원이고요. 그리고 이 어반 배치는 이제 도시 인공 해변인데 이게 한 5,800평 정도가 이제 해변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류 목한봉전은 K유브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한 1,500, 한 300평 정도 좀 하는 상황인데 그 앵커 시설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부지값도 포함입니까? 도시공사에서 기업입니까? CUG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조성원과가 이거 분양원과가 나머지들이 이거 분양하기 문제기 힘들 텐데 그래서 까딱 잘못 도시공사 이거 했다가 망했느니 뭐했느니 바깥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걸랑요 지금 이게. 근데 다만 20만 평 개발을 하지만 좀 담보율을 제외하면은 한 12만 평 정도. 그렇지 이것저것 빼먹고 심심해 그러니까 평인데 거기 이제 기존 시설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기존 시설 평택구 예술가루라든지 뭐 지영이 굴리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 하면은 좀 면적이 작으면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좀 잘 개발이 돼서 저희 이런 앵커 시설도 들어가고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체육관은 먼저 번에 뭐 이제 갈등 관계는 다 체육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원래 그 목적이 이
체육회 기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뽑았던 건데 지금 배가 산으로 간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을 채용 목적하고는 전혀 지금 딴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초 채용 목적하고는 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진짜 물론 과장님도 이제 과장님 바뀌신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인사권자도 되게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자들도 불편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뭐 배가 산으로 가 있어서 저러고 앉았는데 그게 뭡니까 저게 그래? 지금 그분이 저기가 계세요? 여기 저 조직에 내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시의 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